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동궁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전에 한 2%대로 하락했던 상해가 지금 현재는 1.2%로 낙폭은 좀 줄여놨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들려주시죠.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좀 관망 심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음 주부터 상해 증시가 이제 좀 국경절과 그리고 중추절로 인한 휴장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역시도 일단 좀 대두가 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휴장하는 기간들로만 친다라고 하면은 근시일 내에 거의 7일 정도의 휴장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대외 변수에 조금 좀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매도적인 흐름들이 일단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업종은 금일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락 업종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컴퓨터, 미디어, 기계, 전력 장비와 같은 좀 소형주들에 대한 하락세들이 일단 좀 많이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시는 또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 증시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휴장에 들어갈 텐데요. 자, 중국도 중추절, 국경절 연휴 동안에는 뭐 휴장 일정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이슈로 점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를 후강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단 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해 증시는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편의상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후강통이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증시의 휴장일과 그리고 후강통에 대한 휴장일을 좀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좀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후강통 제도라는 것은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상해 증시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홍콩 증시는 이제 결제일이 D+1일 결제가 되기 때문에 홍콩 증시가 휴장을 하고 있는 날의 전날까지는 상해 증시를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5일 상해 증시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홍콩 증시도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월 28일에 보시면은 상해 증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만 홍콩 증시가 휴장이 됩니다. 자, 홍콩은 지금 D+1일 결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일날 이제 매매를 했던 양들을 9월 28일 날에 결제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일단 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9월 25일까지 휴장을 시킬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중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리고는 있지만 홍콩의 휴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국 주식을 거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후강통이 휴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경절 이벤트들 또한 한 번 더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추절은 좀 짧게 쉬는데 반해서 국경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은 일단은 조금 더 길게 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자, 10월 1일부터 이제 항해는 이제 휴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7일까지 계속된 이제 쉬는 모습들이 일단 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2일부터는 거래가 되고는 정상 운영이 됩니다만 당연히 상해 증시가 거래가 안 되니까 후강통 거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흐름들을 조금 한번 매매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들을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9월 29일 그리고 10월 9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의 하루고 그리고 한글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휴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홍콩 증시를 상해 증시를 거래를 할 수가 없느냐라고 좀 한번 궁금증 한번 들을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자체만 휴장이지만 홍콩에 대한 시스템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TS를 통한 그런 매매들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들은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점을 통한 주문은 힘들고요. 결국은 HTS와 고객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이제 주문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환전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의 좀 차이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8일부터 29일 그리고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서울 외국환 시장이 이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전이 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환전을 해놓은 자금들에 의해서는 거래가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원화를 위안화로 혹은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을 하는 상황은 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재료는 국무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나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던 상황인데요. 연결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국무원에서 이야기했던 그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 좀 점검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국무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건설을 가속화를 좀 지시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를 강타한 흐름 중 하나가 이번에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매연들을 저감을 시키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트렌드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일단 시장에 팽배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비슷한 유사한 흐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 이제 오늘 모멘텀으로 하나 더 작용을 한 것이 이번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건설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도 뭐 같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 자체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들을 주유소만큼이나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를 지금 이제 운행을 하는데 좀 힘들다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들을 좀 건설을 가속화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급률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에 대한 대기 오염 해결책으로 해결책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도시건설 계획과 주차장을 이제 결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도시를 건설을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화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항상 이제 충전시설을 주차장에다가 같이 끼워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충전시설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입장벽이 이제 충전소를 만드는데 진입장벽들이 지금 현재 조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제 개인들도 이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주유소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구축을 해내겠다. 그리고 민간 자본들을 그러니까 PPP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충전소를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를 살 때도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세수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충전소를 짓는 데 있어서도 뭐 재정 세수와 그리고 금융 부지 가격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을 계속해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좀 수혜주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관련 수혜주들을 일단 조금 한번 알아보셔야지 좀 될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0833이라던가 그리고 뭐 정주우통버스와 같은 수혜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발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시설에 대한 시장 규모는 대략 1240억 위안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어제부터 하고 있는 후광통 유망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중국의 이마트라고 할 수가 있는 영이마트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을 했었다가 이제 사업을 좀 철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지화 전략에 좀 실패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이마트를 몰아낸 기업은 도대체 어딜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내 이 슈퍼마켓 체인 업체, 할인마트 체인 업체에 1위를 하고 있는 영이마트에
영희마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마트에 대한 한번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시려면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영희마트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희마트에 대한 매출 구성은 신선식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45%로 매출 구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선식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선이나 육류와 같이 냉장 유통되고 있는 물품들, 그리고 야채, 채소와 같이 이렇게 좀 유통기한이 짧은 물건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들이 좀 부패하기 쉽고, 그리고 부패했을 경우 식중독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신선식품을 기존 재래시장이 아닌 할인마트로 이동을 해서 이제 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할인마트 중에서 1위 업체인 영희마트, 그리고 영희마트 내에서 매출 구성이 1위인 신선식품을 1위로 하고 있는 영희마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토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영희마트 같은 경우는 생선 냉동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합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적부터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번에 2015년 6월 들어서면서부터 실적이 다소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015년 3월까지 실적들이 좋았는데 갑자기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255개의 슈퍼마켓 체인 업체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출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의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는 영희마트가 상당 부분 좀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 터닝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기 실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부 정도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게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뒤에 있는 음영 구간이 트레이더 0번 시그널 구간에 갇혀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세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이렇게 저점을 다지는 구간들 내에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영희마트 보니까 꼭 상해 종합지수 차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상해 종합지수도 3,100선 중심 라인으로 그냥 뭐 큰 움직임 없이 이어집니다. 거래도 좀 한산한데요. 자, 마감 앞두고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네, 상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들을 일단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와 3,250포인트에 대한 이제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은 3,1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3,000포인트 정도까지의 하방은 좀 열려 있겠습니다만 3,000포인트대에서 들어왔던 지지력을 한번 좀 믿고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스권 대응, 하단부에 대한 대응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동국 대리였습니다.